안녕하세요. 4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에서의 확진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미 봉쇄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하락세로 마감했고 반면에 미국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요. 유가 역시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 증시는 일전에 어제 이전으로는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으로 빅스텝 5월 초에 0.5%의 큰 금리 인상 가능성, 그로 인해서 나스닥 위주로 나스닥 또는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오늘 아침 장마감에는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글로벌 시장의 여파 흐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238포인트 상승을 해서 0.7% 상승을 했었고요. 이와 같이 반등한 모습입니다. 전저점 부근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네요. 나스닥은 1.29% 상승했습니다. 165포인트가 되고 이곳 전저점 부근 근방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S&P는 500 지수가 0.57% 상승을 했고요. 전일에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어제의 중국의 지수들이 5, 6%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그러한 모습. 유럽은 일제히 중국의 이러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스톡스가 마이너스 2%대, 영국 파이낸셜 FTSE 지수가 마이너스 1.88, 독일, 프랑스 일제히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이 오른 부분이고 오늘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오늘 금값은 하락을 했으며 서부 텍사스 원유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그래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100달러 이하 98.62달러 배럴당 마무리되었었고 그리고 또한 브렌트유 역시 102.2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3.6%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의 증시를 잠시 한번 기사 내용들을 올라온 것을 보면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일제히 하락을 했다. 시장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를 주목했으며 중국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도 일부 지역에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중국의 증시가 전날 5%대 큰 폭락을 기록을 했고요.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의 차오양구는 군의 일부 감염 확산 위험 지역을 임시 관리 통제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에서만큼은 금리 인상의 금리 하락,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반등을 하고 국내의 오늘의 화요일장은 유럽 시장으로 따를지 미국 시장으로 따를지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으로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봉쇄 확대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1.29%가 상승을 했다. 10년물의 국채금리가 2.76% 선까지 후퇴했고 금리가 떨어지자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한 모습. 서부 텍사스 원유는 수요 둔화 전망에 3.5%대 하락을 했으며 98.62달러의 배럴당 9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시내 일부 지역으로 봉쇄를 확대하면서 봉쇄 확대.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HLB는 어제 좋은 호소식도 나와서 하루 늦춘 오늘의 상승으로 이어져 갈지. 글로벌 성장 우려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였고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확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은 물가 상승,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하락 출발한 미국 시장은 안전자산 수요 증대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76%까지 낮아졌고요.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은 2.87%, 마이크로소프트가 2.44%가 2% 넘게 올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고 했다라고 밝힌 트위터가 5.6%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시내 일부 지역에서 추가 락다운, 폐쇄 조치 시행했다는 소식에 100달러 아래 98.6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뉴욕 상업거래소의 6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53달러 하락한 배럴당 98.5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HLB는 전일 영업이익이 188억 원의 흑작을 냈고 올해 최대 실적을 낼 거라 하면서 반등을 하지만 국내 시장 흐름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왔었는데요. 매출은 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 이상의 상승을 했고 FA 인수 HLB 헬스케어 사업부에 재편하면서 신의 한 수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글쎄요. 또한 올해는 HLB의 글로벌 신약 개발 NDA 성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부분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매출과 신약 개발의 그러한 성과물로 올해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HLB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을 증가하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급이다. 이런 좋은 모습을 했는데 시장 흐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HLB는 29,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HLB뿐만 아니라 HLB의 모든 그룹주 국내 증시까지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미국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당분간이 될지 오늘과 내일 정도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지는 오늘부터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는 전일 공매도가 크게 18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오늘 대차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5일 7만 주가 대차가 늘었고 3만 주가 상환이 되면서 현재 HLB의 대차 잔고는 14만 3천 주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천일은 28,000원대의 전 저점을 형성을 다시금 했고,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조금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나스닥 선물은 1.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객예탁금은 현재 61조 7,486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신용융자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네요. 22조 원 정도. 이것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 최근 1조 원 정도의 신용융자가 늘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은 정도 이 부분 환율이 조금 약세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12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조금은 좀 안정이 되는 환율이 좀 되어야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증시, 유럽 증시의 상황이 우리 증시는 미증시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또는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에 우리 증시의 흐름은 중국의 능과기를 좀 집중했으면 하는, 그러면서 실적 개선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오게 될지, 낙폭 과대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될지, 우리는 오늘 또 중국 증시의 그러한 중국 증시의 기사와 정책 이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지만 국내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밝게 그리고 팩트 있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승을 좀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